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선설비 기사의 네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내용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무선통신 시스템은요, 산업기사로 응시하시는 분은 이 과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 과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무선통신 시스템은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주축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무선통신망의 개요하는 게 나오죠. 무선통신망의 개요. 자, 이것은 우리 무선통신 기기 시간에 나오는 기본적인 변복조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또 안테나 공학 시간에 다뤄지는 어떤 안테나 중에도 주로 마이크로파 안테나에 관련되는 어떤 개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무선 통신망의 관리, 이런 것들 있죠? 통신망 관리 이런 것들, 또 어떤 무선 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1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시스템.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게 위성 아니에요? 위성 통신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 통신 시스템. 근데 이런 파트는요, 무선통신 기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렇지? 무선통신 기기 과목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위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동통신이나 이동통신 시스템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교재로 하다 보니까 무선통신 기기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출제 기준에는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 위성, 이동 통신 시스템 하는 것들은 전부 무선 통신 기기 과목이 아니라 이제 무선 설비 기사로 응시하시는 분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출제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파트는 무선 통신 기기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무선 통신 시스템 과목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무선통신, 그 중에도 주로 대표적인 게 이동통신이죠. 그래서 무선통신에 관련되는 신기술. 그렇죠? 지금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5세대 통신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에 관련되는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거리, 랜이라고 하는 무선 랜, 또 이거보다 더 짧은 영역이 바로 단거리 아니에요? 펜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 또 와이브로 하는 기술들이 있죠. 그리고 RFID 하는 이런 기술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선 통신의 신기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컴퓨터 통신할 때, 데이터 통신할 때 서로 이루어지는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내용. 그렇지? 프로토콜, OSI 7 계층 하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에 적용하는 TCP/IP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부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요게 예상외로 시험 문제에 한 4개 정도 차지해서 좀 많이 내주고 있고,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줘야 될 테고, 그런데 아무래도 무선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라고 하는 건 이동통신입니다. 그렇지? 이동통신이 이제 무선통신의 하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동통신에 관련되는 요 기본적인 내용, 또 이동통신의 신기술을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는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기술이 이제 쭉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런 신기술 같은 걸 이제 놓쳐버리면 예상외로 점수를 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통신 시스템은 무선통신 기기, 안테나 공학 이런 거 총칭해 가지고 다루는 과목이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이다 하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무선통신망의 개요, 이것을 먼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무선통신 기기 시간에 또 안테나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무선통신망 이렇게 돼 있죠. 무선통신망. 자유공간을 매체로 정보를 주로 주고받는 무선통신망. 자,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송신기 시스템이 있고 수신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안테나와 자유공간이 전송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신기, 수신기, 그다음에 안테나, 그다음에 전송선로, 자유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 무선통신 방식 중에 심플렉스 하는 거 있죠. 심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단양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양 통신, 심플렉스.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보내기만 하고 B라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형태, 통신 방식. 우리 대표적으로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이 바로 심플렉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이 있죠. 양방향. 단양이 아니고 이건 양방향. 이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양방향. 그래서 이것을 듀플렉스라고 해요. 듀플렉스. 양방향을 듀플렉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듀플렉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중통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중통신. 듀플렉스. 이중통신 방식. 우리 일반 전화 같은 경우는 동시에 송신,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보통 뭐 선 4개 가지고 유선 통신 같으면 이제 송신,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을 전이중 혹은 풀듀플렉스, 전이중 통신 방식. 근데 무전기처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되 이제 A라는 사람이 송신 모드가 될 때는 나는 B는 수신 모드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PTT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송신 모드로 가는 이런 동시에 양방향은 되지 않지만은 송신, 수신 모드를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무전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반이중 하포 듀플렉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에는 전이중이 있고 풀 듀플렉스, 일반 전화, 이게 전이중, 반이중 하포 듀플렉스. 반이중 통신 방식은 우리 휴대 무선 무전기라고 볼 수 있죠. 무전기. 무전기가 요 반이중이다 이렇게 대표로 볼 수 있죠. 전이중은 휴대폰은 전이중이죠. 뭐 유선 전화도 전이중이고. 요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단양 심플렉스, 양방향 듀플렉스 두 개 있다. 그렇지?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개인 집단에서 각 사무실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멀티캐스트하는 뭐 이런 통신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쓰는 것은 요거 두 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SMB와 잡음지수. SMB와 잡음지수는 여러분들 전자회로에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통신할 때 그 통신의 성능은 SMB 가지고 SMB가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시그널 하는 게 신호. 노이즈 하는 게 잡음. 신호대 잡음비가 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대 잡음비가 60dB 이상이 될 때 이런 때 우리가 무잡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원래 무잡음은 없어요. 무잡음은 없어. 무잡음이란 말 자체도. 그런데 우리는 60dB 이상이 SMB가 될 때는 즉 신호전력, 잡음전력 특별한 말이 없으면 SMB는 전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60dB 이상이 될 때는 그때는 무잡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MB의 여러분들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잡음전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잡음전력.
잡음 전력이 나와요. 그러면 잡음 전압도 있겠지? 잡음 전압. 그래서 노이즈 잡음 전압은 이렇게 표현하면 4K TBR. 근데 원래는 이게 전압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제곱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의가. 그렇지? 그러면 R분의 V제곱이니까 V제곱이 요거니까 여기다가 4K TBR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R가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잡음 전력은 4K TB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던스가 매칭이 됐을 때 선로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가 일치가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되면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될 때 그때 잡음 전력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능 잡음 전력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전력 계산할 때는 4R분의 하는 공식을 쓰는 거 기억하나요? 4R분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약분되면 KTB가 되겠네. KTB.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KTB. 자, 그래서 이 필연적인 잡음 있죠.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면서 나타나는 열잡음. 필연적인 잡음. 그렇지? 이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잡음을 우리가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데 주파수에 무관하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열잡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열잡음, 유능잡음 전력, 열잡음 전압. 전압의 제곱이 이거니까 전압으로 물으면 루트 쓰면 되겠네. 그렇죠?